네, 어려운 경제 술술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사건건 경제 플러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둔촌주공 네. 계약이 어제 마감됐다면서요? 네. 어땠어요? 마감이 됐는데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안 남았느냐. 일단 저의 결론은 살려는 드릴게였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만약에 정부가 1.3 대책으로 정책을 영끌해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경쟁률이 나왔을까? 이 정도 계약률이 나왔을까?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요. 둔촌주공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느냐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둔촌주공, 이게 사실 우리가 건국 이래 한 단지가 이 정도 사이즈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 게 처음입니다. 네, 최대 규모죠.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최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개국하고 최대예요. 여기 둔촌주공이 12,032가구인데 이 중에서 4,786가구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략 한 1,400가구 정도는 분양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당첨받은 사람들이 계약 안 한다고 했다 해서 예비 당첨자한테 넘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략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지금 계약률이 60%는 넘고 70%는 좀 안 될 거다. 그 언저리에서 나오고 있는 네. 얘기고요. 구체적인 계약률은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예비 당첨자도 포기하고 나면 그때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60은 넘고 70은 안 되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략 시장에서는 계약률이 한 40%대에 머물 것으로 봤거든요. 정말 낮게 봤었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둔촌주공을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시금석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약하는 기간도 보통은 한 2, 3일에 끝납니다. 한 사흘 안에 마치는 게 일반적인데 보름 동안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원래 6시에 마감한다고 했는데 혹시 막차를 타려는 손님이 계실까 봐 밤까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낸 숫자가 이거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분들은 아쉬울 테고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네. 있겠고요. 자, 정책, 영끌, 심폐소생 뭐 다 들어간 건데. 자, 효과는 그래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40 정도 예상했는데 70까지 끌어올렸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정책적으로 일타 강사에 과외 선생님에 다 붙여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다는 건데 평균 이상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성적 좋은 네. 거지만 그렇지만 일타 강사에 과외 선생님이 다 붙였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스카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죠, 약간.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1월에 올해 부동산 시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지에서 대규모로 이 계약률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부가 이번엔 영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심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네. 갑자기 너무 냉기가 강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장에는 그럼 꽤 괜찮은 신호를 준 겁니까?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에는 일단 그 현장에 떴다방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이 풀리니까 혹시 요거 1년 안에 파시려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 명함을 주는 사람들이 현장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화롯불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올해 보면요. 올해 분양시장에 풀릴 물량이 지난해보다도 많거든요. 대략 6% 정도 늘어나게 되고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입주시장에서 참 어렵다고 했던 작년 연말에 종전 고가 대비 절반으로 하락했다라고 했던 인천 이런 지역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와중에 쏟아져요, 물량이. 이 와중에 통계 내고선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또 쏟아지게 되고요. 올해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 입주 물량도 대략 2만 5천 가구 정도 돼서 올해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 요거 가지고 부양을 한다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금리 뭐 계속 지금 더 올라가니까 네. 아직 꼭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작년에 그냥 2배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혹여 한국은행이 1월까지 올리고 그만 올린다고 해도
한 번 올라가 있는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끈적끈적하게 내려가게 될 텐데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 집값이 여기에서 하락세가 멈출 거냐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하락의 초입에 있는데 금리가 비싸다. 시장에 새로 들어오실 분이 많지 않겠죠? 자, 돈 빌리기는 쉽지 않고 네. 이거 뭐 현금을 20억씩 들고 가서 집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대부분 대출을 해야 되는데 네. 대출을 받기 어렵고 물량은 쏟아지고 미분양이 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양이 아직까지 지금 상황을 딱 잘라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최근 10년 장기 평균이 미분양 심각하다 했던 숫자가 6만 4천 채 위로 올라가면 요거는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로 보면 6만 채 미만이에요. 문제는 저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 기울기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프 기울기가 그냥 우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6월까지만 해도 2만 채 수준에서 정리가 되다가 3만, 4만, 5만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올해 상황은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려워서 저게 만약에 6만 채 넘어간다, 6만 4천 채 넘어간다 이러면 아마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우하향 이렇게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이겠어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미분양이 쌓였을 때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안 되는 내내 집값이 하락했거든요. 네. 5년 하락, 8년 이후에 상승 이렇게 되었는데 5년 하락기에 보면 2012년쯤 되어야 이 미분양 물량이 6만 대에서 2만 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약간 다른 건 그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고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골절상 같은 건데 그러면 당분간 완전히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골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딘가 아프긴 한데 특별히 원인이 고금리라고 하는데 약간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이게 딱히 처방약이 없다는 게 문제인 뭐가 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골절이 더 안 좋은 겁니까? 골병이 더 안 좋은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살려내 드릴 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장 상황이 유지는 되는데 약간 골골한 채로 당분간 갈 것 같다. 다만 과거처럼 5년 동안이나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냐 그거보다는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니냐. 네. 자, 실거래가 지수 저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볼까요? 실거래가 지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0대에서 뚝 떨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숫자가 기준치 아래에서 그냥 미끄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통계로 잡힙니다. 전국 평균도 그렇고요. 서울은 사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런 심리가 더한데 지역별로 보면 노도강, 구로 이런 지역들은 이미 매매 가격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단지가 제법 많아요. 일부 급급 매물만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일부 급급 매물은 그거보다 더 떨어졌죠. 그거보다 더 떨어졌고. 네.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 시장이 그냥 얼음 이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가 많지 않아서 몇 개의 상품이 과대대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을 보면 아주 특수한 거래에서 절반값에 팔렸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거래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이 동네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는 지역들 보면 구로의 모 단지는 10억 하던 아파트 이제 7억 갑니다. 6억 5천 하던 아파트 강북에서 이제 4억 5천만 원 합니다. 이런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마지막에 그 상투자분 분들 레버리지 잔뜩 일으킨 분들은 진짜 힘들겠는데요. 고민이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강남은 불패냐? 강남도 조금 위축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똘똘한 채는 어떻게든 움켜쥐고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움켜쥐실 텐데 이게 그 경매 시장을 약간의 선행지수처럼 네.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작년 12월에 서초동의 A단지 우리가 유명하다고 대장주라고 하는 그쪽 유찰됐고요. 도곡동의 무슨 팰리스라고 하는 곳, 아이 뭐라고 하는 아파트 이런 곳들 대부분 다 유찰이 됐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이제 규제 같은 것들 풀리고 금리가 그만 올라간다 이런 사인이 있으면 조금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혹한기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네, 정말로 들어가서 하실 분들, 네. 실거래 이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아니면 당분간은 관망하실 것 같고. 실거래라도 관망하실 것 같은데요. 자, 법사님이니까 숫자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집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걸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법사님은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그만 떨어진다는 사인 한 가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그 다른 한 가지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 올리거든요. 갭 투자라는 것도 전세 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난다. 호가가 좀 올라간다. 그런 사인이 감지가 돼야 시장이 아마 살아날 겁니다. 네. 그 사인을 볼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특히 집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집이 많아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할까. 아무튼 시장에서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면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일단 금리 문제에 대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은행이 예대 마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요. 대출금리 산정할 때 은행이 도매로 돈을 떼어와서 가상금리 붙여서 대출 상품을 판단 말이죠. 네. 이 가상금리는 과연 공정하게 계산되었느냐. 깎아줄 거 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요거하고 별개로 자영업자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보통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시지만 이게 집에도 쓰고 가게도 쓰고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업황이 좀 좋지 않아서 힘든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원리금 상환 기간 이거 당분간 조금 유예해 준달지 이런 아주 국소적인 대책들이 좀 복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굉장히 심각할 때 장사 못하게 막아놓고 현금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해 드렸거든요. 네. 그거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막 다가옵니다. 자영업자들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정부에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법사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